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 한중터 대표 이성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조업을 하시던 음식점업을 하시던 뭐 이번에 옆집 사장님이 뭐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공장을 샀다더라,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더라,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도, 우리 사업장도 좋은 조건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조달하면 너무 좋겠죠. 예. 솔직히 매년 많은 정보와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뭐 그런 걸 다 체크할 시간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자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이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의 다루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금이 매번 필요합니다. 근데 이왕 받을 자금, 더 저금리로 받아야, 좋은 조건으로 받아야 우리 회사의 비용도 부담이 덜하고, 그 다음에 또 현금이 부족한데, 그럴 때, 이 정책 자금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정책 자금을 사업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운전 자금이랑 시설 자금이 있는데, 운전 자금은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과 관련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자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수주를 받고 이제 제품이 나가고 대금 결제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운전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차료, 인건비, 매입 자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 운전 자금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자금은 정말 받으면 좋은 자금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공장 살 때, 이제 임차로 한 2년 정도 했는데 뭐 지금 월 한 500 정도씩 내고 있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데, 이럴 거면 그냥 내 공장에서 이자 내면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자산도 생기는 것이고, 공장 매입도 많이 합니다. 일반 매입이나 이제 경공매, 낙찰 같은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신축, 이제 부지에다가 짓는 거죠. 부지에다가 이 공장을 알아보다 보면은 우리 회사와 맞는 그런 공장이 딱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근데 보통 그럴 때는 그냥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짓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이제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잘 안 해줘요. 왜냐면 리스크 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딱 완성된 채로 등기가 찍혀 있을 때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이제 신축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좀 리스키한 거란 말이죠. 은행 입장에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 설비도 해줍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그런 생산 설비들, 이런 것도 해주는데, 시설 자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8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이제 20% 정도
준비해야 한다. 이 자부담은 내 개인 돈, 혹은 법인 돈, 혹은 뭐 사업적인 돈, 사업으로 번 돈, 예,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 사업에 번 돈은 내가 내 사업에 써야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금을 조달 받으셔서 그걸로 운전자금 쓰시고 사업으로 번 돈을 좀 모아서 시설자금 구매에 필요한 자부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책자금 용어. 이제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단어 알면은 나 그래도 좀 안다.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이랑 담당자가 얘기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는 척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접 대출, 보증서 대출, 대리 대출, 2차 보전 이렇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직접 대출은 이제 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을 심사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보증서 대출은 이제 보증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보증서라는 담보를 발행해주면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리대출은 이제 일종의 쿠폰이에요. 쿠폰이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리대출 승인이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차 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자 지원. 자, 네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만 더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세부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직접 대출 취급하는 기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소진공.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좀 기니까 소진공. 소진공인데, 그럼 소진공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사업 좀 했고 정부 지원 사업 좀 받아봤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제 댓글에다가 어떤 기관인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자문 상담을 또 1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소진공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기관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진공이랑 또 무슨 땡 진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직접 심사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서 대출은 이제 보증서라는 거를 발급한다고 했잖아요. 보증서라는 거를. 그럼 이렇게 있어요. 신보, 기보, 재단, 무보. 농신보도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 무보는 이제 수출하는 그런 중소기업 이용하시는 거고, 농신보는 농업, 임업, 수산업, 아니면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이런 회사들이 꼭 아셔야 돼요. 좋은 조건에 자금을 잘 조달해 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분들은 신보, 기보, 재단, 이 세 개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신보가 어디죠?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보가 어디죠?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단. 여기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재단을 신보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들이 다 보증기관이에요. 보증기관. 그러니까 이 보증기관에서 중소기업 심사를 하고 보증서를 발행해줘요. 이 보증서가 뭐냐? 담보입니다. 담보. 이 담보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이 담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장님께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담보냐?
만약에 사장님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보증 쓰셨죠? 저희 돈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은행에 대신 갚아줘요. 예. 그래서 보증기관입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보전은 이자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5%에 1억을 5%에 이제 보증서를 끊어줬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서울시 뭐 경기도 뭐 다 있죠. 3% 이자를 지원해 준대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2년 동안 이제 3%를 지원해 주니까 2%의 금리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연에. 그런 개념이다. 이것도 엄청난 비용 지원이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짧게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직접 대출, 뭐 보증서 대출, 대리 대출 말씀 안 드렸네. 대리 대출은 뭐냐면 이제 소진공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냥 쿠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진공에다가 이번에 뭐 장애인 기업 전용 대리 대출 신청해서 뭐 5천만 원 신청해가지고 승인 됐는데 그럼 나 5천만 원 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쿠폰이라는 거고 그 쿠폰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대부분 보증기관에 가십니다. 네, 보증기관이 보증서 대출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쿠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짧게 팁 하나 드리면은 직접 대출, 보증서 대출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보증료 유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상환의 유연성.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네. 한때 말씀드리면 직접 대출 기관은 보증료가 없어요. 네, 보증료가 없어요. 그 대신에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비용이 될 수 있죠. 네. 보증료를 납부해야 돼요. 연 0.2에서 2% 사이인데 평균 1%로 잡고 보통 5년짜리를 많이 끊어주니까 이제 5년짜리를 많이 끊어주니까 그 1%씩 5년이면 5%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에 이제 자금을 받을 때 공제하고 받던지 아니면은 이제 미리 납부를 하던지 뭐 그런 형태입니다. 보증료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환의 유연성인데 직접 대출은 뭐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뭐 이런 게 많아요. 2년 동안 이자 내고 뭐 3년 동안 원금 이자 상환하는. 근데 웬만하면 3년 차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을 해주고. 근데 이제 보증서 대출은 뭐 상환 종류가 보증 상품마다 다 다른데 이 중에서 이제 1년짜리 보증이 있어요. 1년짜리. 요거는 1년마다 연장을 하면서 보증료를 내고 계속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년 이상 쓰시는 제가 사장님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현금 여력이 예를 들어 2, 3년 뒤에 많아질 거면 그냥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낫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런 1년짜리 보증을 연장하면서 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그거를 잘 진단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금리. 둘 다 저금리입니다. 둘 다 저금리인데 직접 대출이 또 상대적으로 더 저금리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대출 기관은 금리를 이제 분기별로 공시를 해요. 근데 보증서 대출도 뭐 은행이랑 다 공시는 하겠지만은 어느 은행을 갈지 또 어떤 상품이 될지 그게
이 진행을 하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쨌든 직접 대출은 지금 2%에서 5% 사이인데 보통 2, 3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2, 3, 4%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증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자 지원 해주는 경우에 따라